실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그 공간에 어떤 가구를 놓고 어떤 가구가 들어갈 수 있고 없는지,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홈스타일리스트 리언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영상은 실패 없는 신혼집 꾸미기 3가지 팁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. 홈스타일리스트 일을 한 것도 9년 차고 이제 결혼한 지도 9년이 되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신혼집을 꾸미면서 좀 막막했던 거, 그래서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7월 달에 제 친구가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친구 집을 제가 꾸미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, 얘기를 좀 해보니까 그 친구도 좀 막막해 하는 게 많더라고요.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면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실측이에요. 실측이 이제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실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그 공간에 어떤 가구를 놓고 어떤 가구가 들어갈 수 있고 없는지, 또 내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지,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창문 위치가 어디인지, 창문이 작은 창문인지 큰 창문인지, 뭐 문이 여기 있고 뭐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그 공간을 쉽게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실측을 할 때 그 집이 뭐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내가 입주하는 날짜에 맞춰서 실측을 하게 되면 좀 너무 늦을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입주를 하고 나서 뭐 시간이 몇 개월씩 길게 남아있다고 하면 상관없지만,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래도 미리 실측을 해놔야 그 공간을 좀 여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 가구가 뭐 한 주 만에 오는 것도 있겠지만, 뭐 길게 걸리면 2달, 3달 걸리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미리 실측을 하시면 좋아요. 근데 이렇게 미리 실측하는 건 부동산에 이제 그 살고 계신 분의 양해를 구해달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을 통해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아마 방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이제 도면을 준비해서 실측을 가시면 좋은데, 도면을 만약에 도면이 없다고 하면 그냥 공간을 뭐 네모 이렇게 공간 그 모양대로 그려서 이제 뭐 안방이며 거실 이렇게 실측을 하셔도 되고, 도면이 만약에 네이버 부동산에서 뽑을 수 있다고 하면 도면을 뽑아서 실측하러 가시면 좋아요. 근데 이제 도면을 뽑을 때 만약에 그 공간이 대칭이 돼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, 뭐 예를 들어 아파트 1호가 있고 2호가 있잖아요. 그래서 같은 평수라고 해도 그 들어가는 입구 방향에 따라 뭐 거실 위치, 주방 위치가 서로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도면을 인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제 부부가 됐잖아요. 두 분이 만나서 이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.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두 분이 뭐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. 뭐 밤마다 맥주 한잔 하면서. 그러면은 거실에 정말 편안한 소파가 있어야 할 거고, 또 TV도 최대한 큰 거면 좋겠죠. 그래서 그렇거나 만약에 두 분이 뭐 작업하는 일이 많고 컴퓨터 사용할 일이 많고 또 뭐 책을 읽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TV보다는 뭔가 다른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하면 굳이 거실에 큰 소파나 TV가 있을 필요는 없겠죠. 그냥 뭐 큰 테이블이나 원형 테이블 조그만 거를 거실에 놓고 뭐 소파는 조금 더 작은 거,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라이프 방식, 삶의 그 방식에 따라 뭔가 배치하는 게 달라질 거예요. 또 여기는 짐이 너무 많고 옷이 너무 많아, 두 분 다. 그러면은 어떤 공간을 이제 수납하는 데 많이 할애를 해야겠죠. 이렇게 두 분이 어떤 삶을 사는 걸 좋아하는지, 또 어떻게 뭐 무슨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,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거실에 뭐 소파를 놓고 TV를 놨는데 별로 TV를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거실이 그럼 죽은 공간이 그냥 돼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이제 공간을 꾸며야 그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분이 정말 충분히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어떤 식으로 꾸며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
또 뭐 예를 들어 뭐 결혼한 부부지만 1년 내에 뭐 아기를 낳을 뭐 계획이 있다고 하면 모든 공간을 뭐 안방, 뭐 서재, 뭐 드레스룸 꽉꽉 채워서 가구로 하기보다는 어떤 한 공간은 좀 많이 비워서 그 나중에 1년 뭐 2년 뒤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게 좀 미래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식의 우리가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파악해보자 이거였고요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취향을 파악해보는 거예요. 두 분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,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, 이제 뭐 가죽을 좋아하는지, 패브릭을 좋아하는지, 아늑한 공간을 좋아하는지, 모던한 걸 좋아하는지 이런 식으로 취향을 파악하는 거예요. 제가 이제 9년 전에 2010년, 11년 이때 신혼집을 꾸밀 때 저는 되게 아기자기한 모던하고 아기자기한 공간으로 이제 신혼집을 꾸몄어요. 근데 그때가 이제 2010년, 11년도였는데 그때 좀 화이트 가죽 이런 게 유행을 하기도 했고 그런 소파나 그런 뭐 침대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 트렌드에 약간 맞춰서 화이트 가죽 소파에 화이트 가죽 침대 뭐 그리고 베디나 이런 것도 좀 컬러감 있는,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컬러감을 좋아하긴 해요. 뭐 핑크색도 되게 좋아하고. 근데 그때는 뭐 그린, 오렌지 이제 다양한 컬러를 써서 좀 모던하지만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공간을 꾸몄었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게 제 취향이 아니었던 거예요. 저는 좀 차분한 그런 뭐 브라운이나 빈티지 그런 가구들을 좋아하고 그런 속에서 그런 차분함 속에서 약간의 컬러감이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그때는 큰 고민 없이 그냥 주변에 맞춰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제 그렇게 공간을 꾸몄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그 신혼때 가구는 아예 남아있질 않아요. 물론 시간도 많이 지나긴 했지만 뭐 하나 남아있는 게 없긴 해요. 사실 가구라는 게 고가구가 예쁘잖아요. 옛날 가구들이 예쁜 게 있잖아요. 그런 매력이 있고.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좀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는데 그때 샀던 가구들은 오래 간직할 만한 게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6년 전에 제가 이제 신혼집 4년 살고 이사하면서 새로 이제 좀 리모델링도 하면서 꾸민 집이 있는데 이제 그 집을 제가 온전하게 저의 그 취향에 맞게 꾸몄거든요. 그래서 그때 6년 전의 가구나 조명이지만 그것들을 아직도 제가 이 집에 이사 와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내 취향을 고려해서 공간을 꾸미면 정말 오래오래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물론 뭐 아이가 자라남에 따라 이사함에 따라 가구를 바꾸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안 바꿔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래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취향을 좀 잘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트렌드나 유행에 쫓아서 뭔가 가구를 사기보다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. 사실 정말 트렌드는 금방금방 지나가요. 뭐 북유럽 인테리어, 뭐 모던 인테리어, 뭐 그레이, 뭐 화이트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정말 매년 그 당시에 막 이뻐 보이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결국 그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나의 취향이 아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게 안 예뻐 보이는 거죠. 그래서 공간이 뭐 만족스럽지도 않고 애정도 없어지고. 그래서 처음 집을 꾸밀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, 내 취향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옷을 고를 때도 내가 정말 고민해서 내 취향에 맞는 옷을 사면 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. 좋은 옷을 사면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간에 들어가는 것들도 정말 내 취향에 맞게 꾸미다 보면 또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. 특히 요즘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뭐 핀터레스트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앱 같은 거 좀 많잖아요 요새.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공간들을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꾸민 집을 올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앱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취향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저도 그 6년 전에 저희 그 이전 집을 꾸몄을 때 이제 그때 썼던 뭐 조명, 뭐 침대 같은 가구들, 뭐 또 패브릭들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 커튼 같은 경우도 그때 사용하던 걸 수선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기장 수선이나 뭐 가로를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이런 방법으로. 그래서 세 번째로 정말 내 취향이 뭔지, 두 분의 취향이 뭔지, 내가 공간을 뭐 모던하게 꾸미고 싶은지
빈티지 인테리어로 꾸미고 싶은지, 또 뭐 내추럴하게 원목으로 좀 꾸미고 싶은지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미지를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를 좀 정리해보면, 이제 첫 번째는 실측을 해서 공간 사이즈,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꾸밀 수 있는지 그 실측해서 각 그 공간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, 두 번째로는 결혼을 했으니 이제 두 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을 해보자. 삶의 방식을. 그래서 뭐 TV 보는 걸 좋아한다거나, 노트북을 하는 걸 그냥 유튜브만 본다거나, 아니면 뭐 짐이 정말 옷이 많아서 수납을 정말 많이 해야 되면 뭐 안방 붙박이장이나 뭐 작은 방의 붙박이장이나 이렇게 장을 많이 활용을 해야 한다거나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하는 거.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취향, 나와 남편의 취향이 어떤지 그 취향을 파악하는 거.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실전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가구를 고르고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그럼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